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12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아닌가? 안 놀라셨나? 예.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저는 손수호라고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머리 올리신 이게 거를. 참 예. 축하를 받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창밖에 저희 그 구단주께서 계십니다. 근데 저기 손 변호사님 너무 창밖을 의식하지 네. 마세요. 아니 저기 뒤 한번 보세요. 이쪽까지 노동- 의식하시면 네. 노동 근로 감독관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제가 잘하면은 이제 조용히 계시겠지만 제가 못하면은 바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마이크 뺏을 것 같은 들어가지 느낌. 마세요. 안 돼. 네. 여기는 지금 네. 손 변호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동형 있잖아. 네. 음. 안 돼! 이명박 대통령 네. 전 대통령 형의 아들이 이동형이죠. 그렇죠. 이상은 씨, 이상은 씨 아들이죠. 이동형이. 예. 이시형, 이동형. 그러니까 형 돌리고 있잖아요. 사촌간이지. 네. 사촌간이구나. 네. 네. 그래서 각오를 좀 다지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지각도 안 하고 딱 맞춰놨는데 자, 앞으로 네. 진행자의 다짐 선서를 해주세요. 선서요? 네. 선서.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과 우리 남배우 형님의 아재 개그를 적절한 서전에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난 손혜원 의원님의 멋있다. 아짐 개그를 네. 좀 활성화시켜 주세요. 아짐 개그. 근데 사실 아주머니 느낌이 잘 안 나요. 네. 그렇긴 한데 맞습니다. 뭐 할머니는 아니지. 어찌됐든, 네, 사실 손혜원 의원님이 굉장히 유머 센스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 알바에서는 사실 잘 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 앞에서 항상 참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네. 그런 개그가 안 터져. 그런가요? 저는 진지해지나요? 성질도 안 내고 네. 그리고 늘 네. 착하게 네. 좋은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을 길게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당직자 정청래입니다. 당직자요? 드디어 제가 현직 당직을 네. 하나 맡았습니다. 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네. 중앙당 후원회 네. 운영위원. 운영위원.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 조금 전에 그거 사퇴하고 왔는데. 사퇴하고 왔어요? 뭐예요, 지금? 이게 회전물 인사가 여기서, 예. 아니 회장은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네. 운영위원으로 네. 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손혜원, 박주민, 표창원, 진선미 오. 등등 좀 이름께가 알려진 그렇네요. 분들로 다 짰더라고.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 위주로 저는 이제 못한다고 돼 있네요. 사퇴하고 왔습니다. 조금. 아니 그거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뭐 하는 자리이고 뭐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당법이 바뀌면서 네.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50억까지 모을 수 있고 네. 내년에는 100억까지 모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한 푼 줍쇼. 모금해 와라. 앵벌이단. 그럼 여기에 포함된 분들은 일단 지명도가 높다, 인기 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이 왜 사퇴했어요? 제 돈도 못 얻거든요. 아니 근데 기준이 이랬대요. 자기 개인 후원금은 충분히 네. 넘길 수 있는 네. 분들. 근데 손혜원 의원도 작년에 막 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나한테 보내지 말고 이제 중앙당에 보내라. 이렇게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후원금이 대체로 잘 거치는 인기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짰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은 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홍보위원장 하다가도 제가 이제 대선 앞두고 그만두고 나온 이유가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홍보를 하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제가 늘 밑에 저를 받쳐주는 조직이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뭐래? 제가 이 나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사람을 안 붙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운영위원은 그런 게 필요 너무 없잖아.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냥 여기도 합시다. 들어가 안 내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또 똑같이 무슨 슬로건 만들어야 되고 포스터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걸 제가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제가 뭐 지역구에서 할 일도 태산 같고 그것까지 맡으면 거기 들어가면 저는 영락없이 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그러면 모든 거를. 손혜원 의원이 빠지면 그 일을 제가 하는 걸로. 대신 손혜원 의원한테 다 시키는 걸로 제가 또 저는 안 부탁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제가 굳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거기 가셨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운영위원 되신 거에 사실 인기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인기의 그런 그 바로미터인 트위터 네. 팔로워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 몇 명입니까? 어젠가 50만 넘었어요. 아니 저는 사실 트위터를 안 해가지고 감이 없어요. 50만이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50만인데요? 100만 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요? 엑소 이런 사람들? 이회수 선생 같은 아. 경우는 몇 년 전에 100만 넘고. 그렇죠. 예전에. 100만 명이요? 네. 제 블로그는 하루에 70명. 17명보다는 많네. 네, 70명 정도 이제 100명 내외로 이제. 하여튼 근데 뭐 이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네. 중요하니까 네. 앞으로 그럼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혜연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석 때는 뭐 하셨습니까? 전 뭐 국감 때문에 아. 하루 빼놓고 거의 회사 나갔습니다. 아. 회사 나왔어요? 그럼 보좌관들도 고생 많이 했겠네요. 그럼요. 매년 그럼 추석 때는 거의 국회 분들은 일만 하겠네요? 저는 지역구 계속 돌았고요. 아. 그 추석 전에는. 그래서 동네에 이제 그 동네 구의원이나 또 동네 이제 네. 지역 보좌관들하고 같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디 다녔어요? 저는 이제 성산동. 그동안 못 갔던데 쭉 갔고 길에 다니다가 뭐 막 행패를 부리시는 분한테도 또 머리 조아리고 또 뭐 했느냐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라고 행패 거기 부립니까? 그 시험 앞에 저기 임대 아파트 있는데 거기 네. 쭉 다녔고요. 네. 그리고 그 상가 다 다녔고 이쪽 건너와서 이쪽 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망원동 또 다녔고 그리고 합정동 상수동 쭉 다녔고 여기 그 뮤직 페스티벌 했잖아요. 네. 그때도 뭐 이틀 동안 내내 다녔어요. 반응이 제일 좋은 데가 거기 가셨나? 중동 땡땡거리. 땡땡거리는 옛날부터 제가 자주 다니죠. 거기 내가 구두 맞추는데 네. 수선집. 아 거기 구두 있어요? 나는 거기 옷집 있는데. 거기 수선집 있어. 거기 성당 신부님 뚱뚱한 신부님 계시고요. 네. 그 땡땡거리가 전통적으로 좋아요. 이렇게 좀 정감도 넘치고. 저는 늘 그 정청래 의원이 이 찝어준 그 거점 있어요. 거기를 늘 돌아요. 포인트. 네. 포인트.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돌지 저는. 아.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역구 이렇게 돌다 보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론이 모였다 흩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미용실, 세탁소 뭐 이런 데는 부동산. 사우나? 어디를 다니다가도 꼭 들어가야 돼 거기는. 아. 그러니까 저한테 꼭 다니라고 그 미용실, 세탁소, 예. 부동산을 찍어주셔서 슈퍼. 거기는 반드시 다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데도 카페도 가고 다 가요. 카페. 예. 네, 빵집도 가고. 이번에 그럼 그 인디 페스티벌은 어땠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제가 5억을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든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일자리 창출이다 젊은이들 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억 중에서 1억 5천을 100개 그 라이브 카페에 130만 원씩 지원을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130만 원은 전부 공연 보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안 하던 공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6군데 제가 그 라이브 클럽을 다 돌았어요. 언제 저하고 한번 같이 도시겠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클럽 입장 허가입니까? 아, 그거 여기다 밴드 붙이고 저는 집행부로 다녔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고 클럽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클럽은 종류가? 종류가 스타일.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브 클럽이고, 하나는 이제 댄스 클럽이에요. 어. 그러니까 댄스 클럽이 그 부킹하는 클럽이고요. 어. 이쁜 애들만 줄 서서 들어가는데, 그리고는 라이브 클럽은 돈을 내면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저는 라이브 클럽만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댄스 클럽 같이 차렸네요. 아, 거기는 뭐 제가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 그거는 아예 그래서 제외된 이 거군요. 주차장 거리에 상상마당 앞에 거기를 4군데 무대를 동시에 세워놓고 이쪽 공연 끝나고 이쪽 가고 이쪽 끝나고 이쪽 가고 해서 그 잔다리 축제랑 연계를 해서 했는데 그게 처음이니까 조금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들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문체부랑 사실 우리 이제 동네 인디랑 하는 건데 그래도 뭐 너 땅 위로 올라와서 공연을 한 건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백호 선생님이 우리 마포 갑에 사십니다. 그래서 최백호 선생님 무대를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가을밤에 첫 노래가 뭐였겠어? 해봐. 낭만을 위하여. 그거지. 떠나지 말아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리고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부산 그거 부르시고 근데 난 정말 너무 감동했던 게 마지막에 이 백뮤직이네. 하얀 겨울에 마지막에 떠나요. 이분이 이제 박수를 받고 그래서 뭐 MB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눈길을 걸으며 마지막에 계속 하세요. 뭐라 제가 배경음악 그러냐면은 깔아주는 거예요. 조금 작게 해봐봐 마이크 떨어져서.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감동이었어. 옛일을 잊으리라. 제가 음악시 이 활동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정말 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선물같이 제게 온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낭만에 대한. 아, 낭만. 도라지 위스키. 네.
그래가지고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완전히 충청도 같이 불러 노래를. 근데 그래서 제 16번입니다. 그래서 낭만에 대하여. 그것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 유기농 배추로 담은 묵은지 같아. 세월이 지났는데 배추가 삭질 않았어. 손혜원 의원님, 멋있더라. 남배우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백호 선생님 만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분이 지났는데, 예. 이제 남태우 배우 오셨습니다. 바깥에 근로감독관이 있는 줄 알고 네. 제가 얘기하면 맞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 눈치를 보셨군요. 이 작가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고마워요. 제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안 하면 칭찬받을까 봐. 칭찬을 못 받았네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그 내년 인디 밴드 페스티벌 또 이제 진행합니다. 예산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미리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고요. 여러분들 그때도 또 멋진 공연 올해보다 훨씬 더 손혜원 멋진 거 의원께서 해보겠습니다. 클럽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좀 팁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초선 때 홍대 클럽 데이 때 살 수 있는 클럽이 13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금요일 날 13개를 순회를 한 적이 있어요. 클럽 사장들하고. 그래서 저도 가서 춤도 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 클럽 사장들이 민원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업종이 사실은 움직일 수 없어요. 술을 들고. 근데 클럽이라는 게 움직이지 못하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 달라.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나요?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방송상 어떨지 모르겠는데 위생 검사를 합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하지 않았는지 확인 못했는데 위생 검사를 안 하게 해달라. 위생 검사 굉장히 그 좀 약간 모욕적이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요? 이게 약간 이제 합법적이지 않다 보니까 동네북이에요. 경찰, 세무서 이런데. 이게 제가 97학번인데 97년도에도 그 법 바꾸자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식품 이게 일반 음식점이어가지고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음식점 같은 규정을 다 적용하기 네. 때문에 뭐 문제가 그래서 있죠. 제가 그때 18대 또 낙선했잖아요. 낙선을 하고 이제 보호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일괄 세무조사 다 맞아 버렸어요. MB 정부 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클럽이. 그때는 항상 활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문 닫는 데 생기고 아마 클럽 사장님들 만나면 제가 얘기한 그런 얘기 또 부탁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그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5억에 이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 자기들끼리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들끼리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제가 할 거는 이제 내년에도 뭐 4억으로 쫙 깔렸는데 다시 이제 1억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한 1, 2년 더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도요, 이렇게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은 라이브 뮤지션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없어요. 제가 좀 너무나 독특한 길어지지만 문화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하려다가 못한 거 있는데 SS 서울 스트리트 패션 페스티벌. 그래서 거리에 뭐 패션. 그래서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근데 그걸 자기들이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부터 한 500m 단을 좀 높여가지고 모델들 있잖아요. 워킹하는 것처럼. 런웨이라고. 네, 런웨이. 그거를 하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뭐 그런 행동 있잖아요. 자기들이 뭐 옷 만들어서 입고 오고 뭐 가면 같은 거 쓰고 재밌겠다. 오고. 그래서 그걸 하려다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그 하면은 그 참가자들도 그때 한 5천 명 이상으로 예상됐거든요. 그럼 친구들도 오고 막 보러 오잖아요. 몇만 명이 모여서 한 500m 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장관을 이룰 거다. 근데요, 의원님 저는 요번에 하나 조금 제가 갈등을 느꼈던 게 가서 이제 이틀 동안을 제가 내내 봤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다 클럽을 전전하면서 다니다 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같이 광화문에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때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것을 해놓고 차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게 맞나? 저는 이게 약간 좀 그 마음에 근데 이제 걸렸습니다. 홍대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려면 홍대에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조금 좀 떨어져서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래도 되고 길을 막든지 김대중 하나? 대통령 사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그 서울광장 같은 조그만 규모의 광장이 또 만들어질 예정인데 애경백화점 쪽에 예를 들면 거기서 해도 되죠. 이번에 지금 그 북스트리트 연남동 있는데. 같은 데에서는 하려면 또 주변에서 너무나 민원이 많대요. 그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많죠. 시끄럽다. 네. 시끄럽다고. 이제 정 의원님께서 종종 이제 그 홍보하시잖아요. 뭐 출판기점에 또는 사인회 등등. 네. 오늘은 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손 의원님 그리고 또 남태우 배우께서 네. 홍보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드라마 뭘 홍보해야 되죠? 드라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럼 뭐 굳이 홍보까지는. 아이 그래도요. 예. 지금 아니, 그게 또 해봐요. 말씀해 주세요. 파업도 있고 해서 제가 자중하고 있는데, 예. 뭐 일설에 드라마는 출연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어제까지 제가 한 4, 5회 찍었는데 대사 분량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지금 거의 제가 사람인지 세트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지난 해인일. 진경산수와 같은 역할이 뭡니까? 향만 피우면 바로 절할 수 있는 병풍 네. 같은 역할을 지금 이틀째 계속 하고 맡은 있습니다. 배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배경이 배역은 야구 소재 드라마인데요. 네. 그게 이제 야구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들은 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야구에도 관심 없고 선수에도 네.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재밌네. 그래서 점수를 내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다 그냥 예. 가만히 이제 생계형 지켜보다. 야구방 답변이구나. 옛날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뭐 그런 예, 거네요. 그런 네. 느낌입니다. 적폐 감독입니까? 적폐는 아닙니다. 적폐는 아니고 굳이 촌지를 준다면 적극 방어나 네. 마다할 캐릭터는 아닌 것 같으나 그날 뭐 소주 한잔 하고 뭐 그런가 보다. KBS 드라마요? 예. 이름이 뭐예요? 드라마 스페셜이요. 일요일 밤 10시 드라마 40분 하는 일요일 밤 10시 40분. 예. 방송은 언제입니까?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금방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병풍 역할을 열심히 하고 네. 있는데 출연료 받았습니까? 출연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다 줄 거죠. 촬영 끝나면 후불 정산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별로 안 해봐서. 그 얼마인지 미리 다 약정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냥 대충 대강만 바운더리만 하고 있네요. 뭐 한 세 자리 정도로 예. 뭐 999만 원 될지 뭐 100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작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많이 있었던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베스트 극장이나 드라마, 네네네. 뭐 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실험적이죠, 단막극. 예, 근데 이 작품도 그 야구가 잘 안 풀리는 어떤 그 청소년이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뭐 멜로도 약간 있고 저처럼 네. 이 선수에 전혀 관심 없는 감독도 있고 예. 이런 속에서 이제 겪는 좀 성장일 수도 있고 뭐 철학일 수도 있고 좀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상파 드라마 그러니까 출연하신다니까 결론적으로 좋네요. 말하면 그 드라마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은 아니다. 아니 한 넘버 3 정도는 됩니다. 넘버 그래요? 쓰리? 예. 근데 대사가 오. 벌써 다 끝났어요? 그 드라마 자체가 대사가 많지 않기도 하고 예. 제 캐릭터 자체가 모든 매사에 권태롭고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좀 초월한 얼굴형은 좀 권태롭게 생겼어. 네, 권태롭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절대 그 주인공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인공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먼 산을 본다든가 땅을 보면서 주인공에게 얘기를 하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손 의원님도 하나 말씀하실 거 있지 않나요? 뭐. 새로 준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 오만 하고 바퀴 계신가요? 벌써 오만가 시작하셨어요? 아직 아니죠. 다음 제가 주에 이름만 많이 들었구나.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4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하는데 이제 제가 사실 그분들은 또 오늘 점심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다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는 그 지금 이렇게 야당에서 그 자기들이 했던 적폐를 다 잊은 채 우리한테 뭔가 덮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무슨 네. 5천만 네. 핵인질이니 무슨 응? 이제 지금 우리한테 뭐 정치적인 보복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저는 뭐 브랜드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를 씌우는 일이 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꼼수를 이뤘구나하는 거를 제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알바 시리즈 하면서 느낀 게 이 센 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 프레임을 하나씩을 깨고 벗기고 때려 부시고 하는 일을 해서 국민들이 속지 않게 국민들이 대응할 논리를 만들어준다.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분들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팟캐스트 지금 뭐 하는 것도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한 게 이제 페북 라이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정규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즉각 대응을 해야 돼. 이번에 무슨 뭐 김정숙 사모가 무슨 뭐 5억 원어치 옷을 입었니. 네. 뒤에서 그냥 진짜 가가지고서 그냥 정미용 씨. 한번 진짜 혼내고 싶은데 제가 또 나서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원천 봉쇄를 하면서 확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전화기를 들고 네. 로텐도울에서 이들의 네. 그 피켓 시위를 찍은 것 같이 네. 그냥 꽉 한번 눌러주는 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제 이걸 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제 주진영 선생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 해야 되지 않냐. 자기 할 말 없대. 그리고 자기는 경제학자지 정치 얘기는 정말 싫대요. 이 보세요. 경제는 경세 재민의 준말입니다. 정치 없이 어떻게 경제가 있습니까? 그때 하긴 그래요. 어차피 우리 죽으면 썩을 몸.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자기 하겠다고 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수다맨들의 이제 용기를 얻어서 유료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유료로 하는 건 간단합니다.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제 정치 자금을 거기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광고를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뭐 한 10,000명만 들어주시면 그렇게 무리 없이 두 분한테 그 출연료 드리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무슨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수다맨들이 일단 길을 닦았으니까 결국은 저는 팟캐스트는 이제 점점 유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폰트를 돈 주고 쓸 줄 누가 알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 음원 같은 것들 네. 다 돈 줘야지 들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애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한다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 대신 한 달 지나면 무료로 풀려고 그래요. VOD 같이. 네. 예, 방송 같이. 그래서 한 달은 하고, 그리고 뒤에는 또 듣고 싶은데 500원이 또 부담스러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려고 생각합니다. 주진영 박사님, 또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네. 같이 하죠.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기대됩니다. 예. 그래요? 아, 그럼요. 정말. 500원 내실만 하세요? 대단한. 500, 금액도 책정됐나요? 500원. 저는 사실 700원짜리도 듣습니다. 그 축구. 풋볼. 네, 히든. 제가 그 원래 무료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거는 300원짜리, 700원짜리 계속 나와요. 그 일주일에 몇 개씩. 예. 그렇구나. 예. 또. 제목은 왜 오만과 편견으로 하셨습니까? 어떤 뜻으로? 예. 이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정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을 1권부터 봤어요. 저도 꼴통이지. 1권부터 봤어, 순서대로. 근데 딱 보는데, 편견을 알겠는데 오만이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야, 고2 때. 그래서 5편을 봤더니 그게 오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 인변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오만을 이렇게 쓰는구나. 근데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 딱딱한 이름을 연애소설에다가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오만이라는 단어와 편견이라는 단어를 붙인 그 작가가 제인 오스틴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 남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만이 편견을 낳거든요. 네. 우리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이 오만해지면 히트작을 못 만들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것이 이 지금 어떤 우리 야당의 그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 오만하게 자기들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하는 것들도 봤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도 오만이 있을 수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만과 편견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실패입니다. 오만과 편견이 껴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손수 변호사. 네. 자만과 선입견. 네. 네. 이건 어때? 결국 또 시작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경기 시작 26분 만에 또 이게 자책골이 켜지고 말았습니다. 아우, 멋있다, 이거.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분석 얼마만에요? 지나고 나서 원래 이제 정 의원님께서 약간 그 동호미요 중심은 약간 메두사식 개그를 해서 메두사 개그는 뭐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셨구나, 저. 이게 대가리가 두 개고 이렇게
뭐 한 몸에서 나온 동음이어로 이렇게 장난을 치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몰려가서 네네. 후회했습니까? 아재로 몰려 좀 억울했죠. 아하. 억울했지만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네네. 의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참았다? 참았죠. 근데 이번 거는 네. 사실은 아재도 아재지만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근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굉장히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야심차게. 제가 아까 고민했는 건 아까 오만과 펭귄 얘기할 네네. 때 오만 축구 잘하죠. 또 이 얘기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축구를 몰라. 오만 나라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저번에.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죠. 그 옆에 오만이라는 나라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네. 그게 이제 형식이라면 내용에 있어서는 언어의 맙소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그 자만 언어의 앞불사가 더 낫잖아요. 자만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느낀 뭐지? 게 언어의 맙수사보다는 언어의 앞불사.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자만과 선입견. 그러니까 자만과 선입견 들으면서 추석 지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네. 언어의 앞불사로 됐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불사. 앞불사도 지금 이게 혹시 개그입니까? 더 나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 경제 알바할 때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했더니 주진영 선생이 벼랑간 경제 열알 바꾼다를 합시다. 그래서 그거 이거는 정치 알바의 알바인데? 아류죠. 예. 그랬더니 아류로 하는 게 처음에 좋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완전 성공이죠. 여기서 나온 이 이름이 그렇게 네. 넓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모르게 언론 알바도 생겼대요. 아. 다른 분들이 그래요?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알바에서 네. 이제 정규직으로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아, 그게 정치 알바. 축하할 일인데 예. 죄송합니다. 그걸 너무 손소호 변호사만 축하를 하고.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정말 자만과 예. 선입견은 정말 네. 생각 많이 하고 네, 굉장히 그러니까요. 예. 풋풋하고 아, 이거 참. 굉장히 그 아이들이 아, 할 만한 이번에는 거야. 반응이 좋았네요. 그래도 어. 상당히. 아니 그 앞불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낸 게 아니 지난주에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주 저희가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유 있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일단 다 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그 광고 듣고 와가지고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바뀐 게 또 있습니다. 진행자도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두 가지를 몰아서 이제 했는데요. 이제는 하루에 하나씩 나누어서 하겠는데요. 청취자의 어떤 고통을 줄여. 고통 분산이라고. 네. 고통 분산. 이번 이거는- 주는 뭔가요? 약간 키워드가? 고립분산 같기도 하고. NLL. NLL? 네, 아, NLL. NLL. 이번 주는 광고 듣고 와가지고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NLL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카산삼 광고 들으셨는데요. 정치알바 대표 광고죠.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그리고 마카산삼 녹용입니다. 이게 광고가 재밌어요. 그렇죠? 예. 남미 페루의 산삼인 마카 또 우리나라에 진짜 산삼이 들어가 있는 마카산삼입니다. 여기에 녹용까지 함께 들어간 마카산삼 녹용인데요. 양은 이제 67% 늘어났지만 가격은 예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추석에 가족분들 많이 만나시고 또 이제 서로 건강도 이제 묻고 했는데요. 실제로 정말 건강을 위한다면 마카산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31-323-2559번입니다. 네, 웨일즈빈 광고도 들으셨습니다. 커피죠? 네, 커피 원두,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핸드드립, 원액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로스팅 한 후에 7일 전후에 숙성을 거치면 가장 향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웨일즈빈만의 차별화된 공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풍부한 향미가 이제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제 커피를 내리는 그 핸드드립 방식도 이제 웨일즈 드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희석 비율 1:10 정도로 진한 원액 농축입니다. 그리고 쓰지 않고 향이 좋다. 그런 그 원액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웨일즈빈의 원두를 구매해 주시는 분께는요, 3인분 분량의 핸드드립 원액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잘 모르는데 정말 향이 좋은 거는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실제로. 검색창에서 웨일즈빈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NLL 시작할까요? 네. NLL. 로던 리미트 라인. 북방 한계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DMZ가 마련됐는데요. 155마일 휴전선이 마련됐는데 해상 경계선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영해가 네.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끝날 무렵에 북한은 해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없다 보니까
치열하게 땅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동해 쪽은 38수원 이북으로 올라갔고 고성군 쪽으로 네. 남쪽은 좀 내려왔는데 해주 앞바다, 백령도, 연평도 네. 등이 우리 해군이 장악한 거죠. 그래서 그 서해 5도를 우리의 영토로 이제 만들었는데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사실상 힘도 없으면서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했어요. 네. 그리고 정전협정을 반대했습니다. 네. 대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얻어냈고 그래서 주한미군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북방 한계에서는 1953년 8월 30일 날 주한 유엔 사령관 마크 클라크의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승만 대통령 쪽이 자꾸 이제 바다 쪽으로 올라가려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NLL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남쪽 정부에 대해서 주한 미군이 그어놓은 바다의 경계선입니다. 그것이 NLL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그것이 정전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북한은 바로 해주 앞바다 앞이거든요. 그 연평도 이런 데가. 그러니까 우리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분쟁 지역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제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4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를 평화수역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를 그 연평도 5호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를 평화수역으로 정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2012년 대선 때 NLL 포기라고 악용이 되면서 이 NLL 문제가 다시 전국에 급부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키워드를 뽑은 것도 국정원 적폐청산 특위에서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읽은 사람이 김무성. 네. 2012년 12월 14일 부산 비 내리는 서면 그렇죠. 유세장에서 NLL 대화록을 주룩주룩 다 읽었거든요. 네. 그것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리고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감에서 정문원 의원이 처음으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결국 왜곡했거든요.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3년 6월 20일 날 이것을 무단으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NLL 대화록을 악용했고 실제로 NLL 포기라는 단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않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굴종적으로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라고 또 악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연인즉 노무현 대통령의 14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해주공단을 개성공단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주공단을 개방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기는 해주는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전에 고수하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김계관이라고 기억나죠? 김계관. 예. 사망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김계관 비서한테 이거 가능하답니다. 김계관 말 들어보니까. 자, 개관동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하시오. 네. 이렇게 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정원이 이 NLL 대화록을 갖고 있었던 뒷배경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할 당시에 녹음기를 틀었는데 녹음을 했는데 이것이 음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거를 푸는 것은 국정원이 잘 푼다. 그래서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 네. 그쪽에 이거를 녹취록을 좀 복원해라. 그리고 복원을 했으면 그걸 다 보내야 되는데 청와대로 예. 한 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로 넘긴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공공 기록물이다. 그래서 등급을 무단으로 낮춰가지고 네. 실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NLL 문제가 1953년부터 문제됐던 것이 이게 정치 쟁점화돼 가지고 2012년 대선 때 상당히 악용되기도 했고 네.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의 적폐 청산 과제 중에서 주요한 것으로 이걸 또 네. 다시 설정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NLL 이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사로 이어질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김무성 의원 또 권영세 전 대사 네. 등등 거물급 정치인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원장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NLL 대화록 자체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생각했을 수 있다. 네. 그렇다면 그 대화록을 가져다가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대선에 악용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네. 그래서 저는 국정원 댓글 대선 부정 사건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덮으려고 이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했거든요. 선거 때 이용하려고 유출했었고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2014년 7월 24일 날부터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 한 달 전인 6월 20일 날 이걸 무단으로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논란으로 NLL 대화록 유출 논란으로 가져간 거고 네. 결국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이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초를 폐기했다. 이 네. 논란을 거듭해가지고 국정원 대선 부정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주간지가 있는데 그 주간지에서 당시에 이 대화록을 NLL 대화록을 따로 별도로 인쇄해가지고 이제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정기 구독자들에게 전체 대화록을.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6월 20일 날 공개를 했는데 제가 정보위 간사였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합의해 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 보좌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국정원에서 지금 대화록 문건을 들고 공개하려고 국회로 출발했답니다. 근데 서상기 정보위원장실에서 저보고 와서 같이 열람하자 그랬어요. 제가 거부. 대신 국정원 차장이 와서 그걸 주고 가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언론에 제보해서 이제 특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부를 했죠. 여야 합의라는 부역 행위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의원회관을 다니면서 그 대화록을 막 강제 투척.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갖다 주라고. 네. 그 쫓아가가지고 다시 갖다 주고. 네. 정보위원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또 예전에 기억나는 게 찌라시. 네. 왜냐면 또 김무성 당시 총괄 선대본부장이 막 유세 때 이제 활용했잖아요. 네.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이거 국정원에서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찌라시 보고 안 내용이다. 그렇게 좀 해명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완전히 거짓말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국정원 소스죠.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서는 없었잖아요. 네. 그럼 국정원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찌라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찌라시에도 누가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국정원이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디까지 이게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니까 좀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권 내내 이런 일들만 골라서 했는지 참 참담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어떻게 손녀님 어떻게 보셨나요? NLL 대화록 관련해 가지고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임위 별로 지금 적극적으로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행선 같아요. 계속 평행선? 잡아떼면서 계속 딴소리들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네네. 어떻게 좀 될려나? 근데 이제 국정원 TF에서 조사를 해서 수사 일을 할 때 뭔가 또 근거 자료들까지 보낼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게 좀 구체적인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결국 이제 증거물 수집인데요. 네. 증거 수집 능력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은 사퇴했던 사건이 뭐냐면 서울시 공무원 유성 네. 간첩 조작 사건 때문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간첩이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결국은 국정원에서 증거물을 낸 것이 다 조작된 걸로 나중에 최종 판명이 되니까 그렇지. 빼박이 돼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건데 결국은 사과하고 사퇴를 하게 된 결과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NLL 대화록 유출 경로가 확실하게 증거로 백일하에 드러난다면 뭐 거기 관련자들은 줄줄이 사법 처리를 그때 당할 정문원 수밖에 전 없어요. 의원도 관련됐던 거 아닌가 거기에? 정문원 의원이 10월 8일 날 2010년 예. 10월 8일 날 통일부 국감에서 이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정문원 그게 의원이 시작이었지, 그게. MB 정부 때 통일비서관이었어요. 나쁘 센 거구나. 그래서 본인 주장은 정상회담 이런 관련해서 보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걸 봤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정부의 간사하면서요. 정부의 비공개 회의 때 밝혀져서는 곤란한 내용들을 실제로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단 한 건을 저는 정보 누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 필요한데 그걸 갖다 저한테 흔들고서 진짜 썼다는 다른 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국정원 예산 얼마야? 국정원 직원은 몇 명이야? 다른 국회의원도 몰라요? 모르죠. 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예산결산 소위원장이잖아요. 네. 우리 보좌관도 못 봅니다. 얼마예요? 예산을 이렇게 쭉 갖고 와요.
그러면 왜 못 봐요? 보좌관 다 나가라 그래요. 왜? 그리고 그 관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상 뭐. 규정상. 그래서 그걸 제가 일일이 4시간 동안 연필로 이렇게 줄거가면서 물어봐요. 이건 무슨 예산이고 무슨 예산이고 무슨 예산이고. 그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정보가 유출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 생걸 제가 얘기할게요. 네. 이게 재밌잖아요. 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이 리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설주다라고 밝혀진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원한테 제가 물었죠. 리설주를 알고 있었느냐.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응원단으로 왔었는데 알고 네. 있었다. 근데 첩보가 리설주, 박설주, 한설주 막 이렇게 쭉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름을 성을 몰랐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다. 네. 근데 정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언제 알았다, 어떻게 알았다가 다 정보예요. 민감한 거예요. 육하 원칙에서 하나만 드러나도 예. 정보의 꼬리를 잡히고 흔적을 밝히는 거거든. 그래서 IO들 있잖아요. 정보원들의 행동 수칙이 뭐냐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예요. 흔적을 남기면 공작이 실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성으로 리설주가 맞다. 국정원장이 확인해줬다. 이제 그날 톱뉴스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어떤 의원이 물었어요. 애는 있냐? 아이는 있느냐? 물었는데 국정원장이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차 싶어서 저는 그 감각이 있거든요. 아, 이것은 우리가 공개하지 맙시다. 우리 여야 간사 간 브리핑하지 맙시다. 근데 그게 공개가 돼. 김정은 리설주 사이에 아이가 있다. 그거는 정보를 수집한 것을 누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북한이 국가정보원이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캐냈다. 이걸 북한이 아는 북한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나 그거? 알지 않겠어요?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뭐 초기라서 정권 초기라서 몰랐나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당시 새누리당 여당 의원한테 새나간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것을 리크를 했느냐. 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게 어떻게 입수했냐면 유아용품이 평양으로 가는 것을 포착한 거예요. 근데 유아용품을 어떻게 포착했냐는 지금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정보로부터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래서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저도 야당 간사인데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이걸 유출하면 톱뉴스인데 네. 저도 하지 않은 거예요. 기자들도 또 여기저기서 막 그 질문도 하고 요구도 맞추기 하고 하거든요. 말을 포를 맞추기 것 하거든요. 같아요. 근데 나는 우리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거 네. 간사했을 때 행자 안행이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보면 저렇게 똑똑한데 아재 개그는 왜? 일부러 헛소리 보이려고 한 거예요. 네. 이상해. 그죠? 너무 똑똑해. 아니, 너무 똑똑해 보이면 안 돼요. 명료하게 네.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설명을 잘해. 두 가지로 나눠서 뇌를 쓰시는 거니까 한쪽으로는 좌뇌 우뇌. 또 야구쓰네? 상대에게 허점을 좀 노출해서 좀 만만하게 보게 하고 아니 근데 한쪽으로는 그 맞고. 여쭤보시니까 그런데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어린 나이에 성공했잖아요. 학원 네. 원장. 제가 30대 중반에 100명의 직원을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100명 월급을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제가. 예. 왜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은 보수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전 5명 월급 주는 것도 그리고 허덕허덕이네. 30대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감옥 가려면 감옥 갔고 뭐 하려면 뭐 대면 감옥 가는 것도 가고 싶어서 가신 그렇죠. 거예요. 감옥 가고 싶어서 갔죠. 그러니까 폭탄 들고 들어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골목대장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진 게 있어요. 노사모 때.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분들이 너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네. 휴지 줍고 있고 뭐 라면 끓여서 날르고 막 이러는 걸 그래서 보면서 전 재산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스스로 깨려고 많이 노력했고 엄숙과 권위주의 이런 걸 깨려고 그러다 보면 좀 실없이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양면이 되게 특이해. 아주 극에서 극이야. 보통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재 개그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영특하시. 다음으로 넘어가. 혼나지 말고 저희 내 아이고, 그럼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 새누리당 쪽은 상대적으로 입이 싸다. 그런 것도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군요. 아니지. 느꼈고. 그거보다 그들이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필요하면은 했지만, 예. 그냥 그것을 자꾸 이용을 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뭐 그 이득 보고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노출증.
노출증. 자기가 이런 거 알고 있다 하고 싹 얘기하는. 그때 YTN에 그걸 리크를 해가지고 입이 그질그질한. 나중에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예. 오해를 받았어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누출한 줄 알고 그래서 통화 내역까지 본인이 다 공개했잖아. 나 아니다. 그래서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지. 그것도 지금 물어보면 안 되고. 그분들이 근데 정문원 의원이 그 NLL 처음에 그 흔들었을 그걸로 추궁당하거나 뭐 하지 않았어. 재판 받아가지고 징계 안 벌금 받았어. 1,0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회는 안 할 땐가 그때는? 나중에 그랬나? 국회의원 하면서 그랬으면 17대 나가는 거 국회의원하고 아니야? 18대 때 통일비서관 했고 19대 때 그럼 국회의원 할 때 그거 날아가는 그거는 거 이제 아니야?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은 괜찮죠. 국회의원직은 유지했죠. 예. 그분들은 그분이 그러니까 삼선이에요 그럼? 재선. 평소에는 이렇게 관음증에 딱 집중해 있다가 자기가 뭔가를 강조하거나 정치적 공세를 펴야 될 때는 노출증으로 바뀌는 그런 정세들을 좀 갖고 있다. 정문원하고 이제 관계 없고 이제 그 정보위원 얘기하는 건데 또 하나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은하수예술단을 네. 기관단총으로 난사했다. 네, 그런 말이 누가요? 있었잖아요. 예. 북한 김정은 집권 초기에 어. 실제로 국정원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국민 정상 너무 안 좋다. 이것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네. 누군가 또 했어요. 아,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안 좋잖아요. 그냥 처형당했다 이렇게 그냥 순화시켜서 저도 제가 브리핑했고 야당 간사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루 후에 TV조선에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고사포로 뭐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네. 아까 NLL 얘기하시면서 제가 느낀 건 숫자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날짜부터 모든 게 비상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이제 브리핑을 하신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그 그래요. 100여 명의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강하신 겁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예. 네. 짝짝 찍어서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아. 그러니까 숫자를 1970 그러면 네. 그 숫자 모양으로 기억해요. 저는. 상형 문자처럼. 네. 야 대단하시. 저는 어쨌든 이걸 들으면서 NLL 자체를 약간 그쪽에서는 약간 MB 한계선 뭐 이런 거. 더 이상 오지 마라. 여기까지 우리 막는다. 여기까지 침범이 오면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폭로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근데 이제 막 드러날 살았던 건 느낌 다 같죠. 드러났고 네. 사실은 무소불위 안하무인으로 네.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렇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한 거고 순간 몇 사람에게 거짓으로 네. 속일 수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오랫동안 숨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또 특히나 이제 국정원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원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전으로 또 돌아간다면 또 돌아갑니까? MB 때 국정원. 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참 답답하더라고요. 많은 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DJ 폄하 공작을 벌였다. 게다가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하기 위한 청원을 공작했다라고 하는데 뭐 청원한다고 취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실제로 국정원이 했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것도 문제지고 이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못 받게 하려고 예.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실제로 노르웨이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네. 너무 웃기죠. 반대하고 참. 거기에 이제 이신범 전 의원이 아우, 이제 창피해. 정말 있었는데 창피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말했잖아요. 자국의 사람 수상을 위해서 로비하는 정치인은 봐서도 이거를 못 받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근데 그 로비가 실제로 갔던 거예요? 통과됐죠. 그 안에. 계속 그 운동을 했거든요. 그걸 요새 하는 거야? 아니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있었죠. 그때 있었어요. 그 문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아예 취소하려고 청원 모의까지 했다고 네. 나오니까 기가 막힐 아니. 천인 공로할 일이고 이자들은요 극형에 처해야 돼요. 특히나 이게 지난달이죠. 이제 추석 전에 보수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뭐 지원금 받고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그 압수수색 했더니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정원과 이 보수단체가 함께 이러한 일들을 꾸몄다.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좀 확인이 하나씩 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끝이겠느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엄청난 것들이 많고 참 천인공노할 것들인데 더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국정원의 불법 활동도 다 예산을 다 네. 허투루 쓴 거 아니에요. 다른데. 그렇죠. 제가 예산결산 소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4시간 동안 국정원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봤는데 네. 저 지금 생각해봐도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게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이 네. 어디 우파 지원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안 나와요. 아니잖아. 말이 얼마나 명목이 기가 막히게 그냥 커버가 돼 명목이. 있는지 네. 몰라요. 특수활동비 예. 중에서 뭐 이렇게 그래요. 되는 실제로 문체부 예산을 봐도요. 네. 얼마나 위장이 돼 있고 속에 쏘여 있는지. 거죠. 몰라요. 서류상으로는 다 꼼꼼하게 완벽하게 되죠. 제가 근데 그거는 잡아냈어요. 뭐냐면 뭐요? 안보 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 그때 안보 제가 이제 관광?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150억인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걸 절반을 툭 잘라가지고 테러, 대테러 관련 최첨단 장비 구입하는 걸로. 그럼 국정원에서도 좋아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1차장, 2차장, 3차장이 네. 칸막이 예산이에요. 아, 서로 모르는 서로 거. 몰라요. 네. 그리고 서로 안다 할지라도 야 1차장 나 2차장 우리 예산 더 써야 되니까 니네 한 100억 우리다 더 줘. 이렇게 못 하거든. 근데 그건 제가 조정을 해줬어요. 세상에 국정원에서요. 안보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하루에 14만 원을 쓰더라고. 땅굴 견학 이런 거 하면서. 네. 선물 주고 막 이러면서. 아, 그래서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걔들 그 국정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걸린 거예요. 딱 보니까 안보 관광 무슨 예산이 있더라고. 이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네. 근데 나머지 뭐 댓글에 뭐 뭘 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건 나도 몰랐지 진짜. 이름이 바뀌니까 모르는 거지. 다른 숨어 있으니까. 그럼 댓글도 일종의 안보 관광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모르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썼는데. 재밌는 댓글 보고 즐거워하고 안보 관광이죠. 관광이에요. 네, 자기들 볼 때는. 특히 이번에 그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반대하고 그런 그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사실상 그때 햇볕 정책 때문에 이제 용인한 거 아니냐 또는 지원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일베에 올라온 그런 그 합성한 그런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뭐 이제 물리학상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올렸는데 사실 그동안 문성근 씨라든지 네. 이런 배우들 사진 합성도 결국은 일베에 올랐던 게 또는 뭐 다른 카페에 올랐던 게 국정원 직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혹시 국정원에서 이제 심리전단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 좌익 교수 네. 이런 아이디로 쓴 거 보면은요. 진짜 저질 중에 그런 저질이 아유 없어요. 그럼요. 예. 저는 충분히 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네. 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김홍걸 씨가 있죠. 김홍걸 민주당에서 지금 당직을 맡고 위원장님.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네. 그러면 김홍걸 위원장도 이제 그 부친의 그런 서거 관련해 가지고 MB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이제 올렸는데 사실 제가 그 이동영 작가하고 또 EJ 함께했던 이 박사 네. 형님 네. 또 세작 형님과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한번 갔습니다. 아, 그 세 사람하고요? 예. 예. 왜 그때 이제 방명록을 멤버? 이상하게 쓰고 왔다며. 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아유, 썼다면서. 무슨 봉사를 해요, 제가. 예, 아니야. 그렇게 썼다고 그러던데 이 작가가. 보통 그 출마 전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 변호사는 그럼 근데 친이제이고 근데. 그다음에 근데. 어떤 정치적 보석을 아니, 두고 그걸 혼나 썼던 거. 빨리 아니, 빨리. 그런데. 아니, 궁금해서. 예.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하여튼 뭐 멋있는 말을 전형적인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글 쓴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아유, 진짜 큰일 났네. 쓸 예. 개연성이 아닌데. 높다고 보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갔는데, 저는 그때, 현충원, 그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이에요. 네. 근데 현충원인데, 자리가 약간 좀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외진 곳에다가 이렇게 했을까? 뭐 자리가 그렇게 없었나? 싶은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말도 전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충원에 자리가 없다면서, 다른 곳을 찾으라고 권유까지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본다면은, 당시에 전 국가원수에 대한 그런 예우보다는, 본인들의 정권 유지와 어떤 그 정권의 지지도 유지, 뭐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서 일단 모든 생각을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당시 MB 정권 차원에서는. 정치인이나 네. 정치 그룹은요. 어떤 경우도 다 정치적 의도가 있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렇게 홀대를 했다는 것은 국가 원수 전직 대통령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적, 네. 반대파, 우두머리 이런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국정원에서 폄하 공작들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보수단체랑 국정원 담당자 이메일 주고받은 걸 통해가지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름도 참 길어요.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추진회의. 이런 단체들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하는 논평 내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 다 국정원이 개입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본격 진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기소되면은 재판 과정 거치겠는데,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엄격한 그런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지금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뭐 위증 또 국고 손실 그 혐의인데요. 특히나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국고를 손실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휴게소에서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 지금도 사무총장인가요? 예. 추선희 사무총장이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 그런데 이제 그게 민병주 전 단장이라고 하는데 설마 민병주 전 단장이 휴게소에 직접 가서 추선희 씨를 만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을 실제로 보니까는 만난 것 같아요. 아니, 죽전역에서 네. 만나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직접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시켰다. 그래서 추선희 씨를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추선희 씨가 거물인가요? 거물이었나요? 어버이 연합을 인큐베이팅을 국정원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당연하지. 일베는 어때요? 난 거기도 굉장히 의심스러워. 사실은. 거기도 뭐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서버 운영비나 뭐 이런 거 인건비도 많이 들지 않나요? 관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다 자원봉사로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돈을 도대체 누가 마련하는 것인가? 전 지금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뭐 어버이연합이나 일베는 스스로 자기들이 나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 그 일베에서 있었던 그 젊은 애들이 다른 데를 많이 가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나 네. 이런 악성 댓글 같은 애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 지금은 그냥 뭐 그러니까 예전보다. 원래가 저는 생각에 원래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었던 거죠. 네. 내가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그런 데다가 보이지 않게. 네. 일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 거기에 자기들이 다 뭐 거기에다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은 않겠지만은 네. 부부 몇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죠. 저희 그 고소당한 네네. 사람들 보면 그 50대가 이 사람들은 전부 알바라고 보거든요. 50대가 그런 언어를 쓸 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알바라고 봐요. 왜 그렇게 저번 시간에 그 특별히 50대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과 죄송합니다. 정의원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그렇죠. 생기신 건가요? 왜 50대였어요? 아니, 왜 50대 그렇게 싫어하실까? 손혜원 의원이 네. 50대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추억하는 거지. 우리 모두 다 50대도 될 거고. 저는 멀었습니다. 네. 10년 남았습니다. 10년. 예. 손수 변호사. 네. 방금 내가 조사했어요. 뭘요? 김대중 대통령 네. 참배했을 때 방명에 쓴 거. 그게 나왔습니까? 서민을 위하겠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같아요. 썼고 그런 것 이 같습니다. 작가는 예. 그립습니다. 이렇게 썼어. 이 작가처럼 안 쓰고 서민을 네. 위하겠습니다. 좋은 표현이긴 하나 상투적인데요. 그런가요? 예. 네. 나 왜 그렇게 썼어? 출사표 같은데. 그냥 그동안 서민 생각 안 했나 보지. 저는 제가 직접 써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근데 다 같이 간 그러면- 새 형님이 쓰시더니 저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는 에이, 거야.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언제 아니에요. 간 거예요? 올 봄? 봄? 정권 교체 이후에 간 거 아니야? 이후에 갔겠지. 저거 그치 전에는 안 간다고 그랬거든. 예, 이 맞아요. 작가가. 예, 맞아요. 예, 예. 가서 맞습니다. 울었지 이 작가 또. 엄청. 그렇지. 엄청. 예. 아이씨. 울었어요. 예. 사실, 세 사람이 아니고 이 작가만. 저 기억이 안 나지, 왜? 진짜. 원래 이제 정권 교체 하고 나서 간다고 안 갔었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좀 울고, 또 이 박사 형님도 조금 울고, 예. 예. 저는 울진 않았습니다. 세작은요? 예? 세작은. 왜 세장 얘기 꺼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안 울었냐고 또 혼자 실실 웃었다 이럴까요? 같이 아니요. 갔나 그분도? 저랑 같이 울진 않았습니다. 네, 회작 형님도 울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기는 안 갔어요? 봉하마을은? 저 아직 못 가봤어요. 거기 이제 거기 갈 때 되지 않나? 음. 이 작가님 거기 아직 안 갔을 텐데. 우리 그래요? 오늘 왜 안 갔지? 가면 너무 울 것 같아서 안 간다고 저번에 그랬었는데. 그래? 예. 근데 그 정권 교체하면 거기 간다고 그랬거든. 양 두 분 참배 간다고 그랬거든. 내가 또 이 작가랑 같이 가야 되겠군. 아니 저도 한번 껴서 한번 가야겠네요. 내가 예. 김원진 총수랑 한번 같이 갔었고. 저도 사실 아직까지 아니, 한 번도 못 갔어요. 저랑 같이 가자고. 예. 김원준 총수랑 같이 다니면 어때요 반응들이?
멀리서도 다 알아봐요. 살아버리 때문에. 실루엣이 좋잖아. 너무 티가 나니까. 실루엣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도 비슷하지 않은 외모를 갖고 있어. 저도 지난번에 그 SBS 앞에서 멀리서 이제 봤는데 그 어떤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게 딱 보이는 정말 멀었는데도 다 그냥 보여. 딱 보면 보여요. 보여. 네, 아주 그게 얼굴과 장점인지 머리와 모르겠습니다. 예. 몸매와 이 모든 네. 게 정말 아이덴티티가 너무 분명해. 아니, 우리가 두바이 같이 갔었잖아요. 네. 저 멀리 공항에 있어서 다 알아보고 찾아봐. 인기 정말 좋죠. 좋아요. 아니 전 세계에 계신 그런 교민들도 다 아니까 사실. 네. 원래 교민들한테 인기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팟캐스트를 해외에서 더 많이 듣거든. 뭐 시간적인 제약도 그렇죠. 없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국정원 얘기 참 나왔으니까 좀만 더 하고 싶은데 저도 궁금한 게 사실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단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민병주 전 단장 쪽 고위직이었습니다만 네. 그 위에 원세훈 네. 전 원장, 그 위에 MB가 네. 있겠고요. 또 그 옆에는 또 다른 축에는 또 김관진 전 장관도 있습니다. 네. 예. 김관진이야 MBA 하수인이지 무슨 그런가요? 자기가 무슨 뭘로 했겠어요. 그래요? 시킨 대로 한 뭐 거지. 급이 안 되나요? 급이 안 되지. 원세훈은 좀 되나요, 그러면? 뭐가 되긴 시킨 대로 말 잘 듣는 사람들이지. 손수 변호사. 네. 이 권력의 속성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알려주세요. 원탑이지. 자,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장관이 더 대통령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장관이 무서워하겠죠? 장관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잘릴 수 있고 네. 임명권자니까 그렇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의 눈치를 더 봅니다. 그럼 그리고 본인의 재량권이 굉장히 협소화돼요. 원탑이라고 한 명이고 네. 그 밑에 가장 말을 잘 듣고 실행이 빠른 사람들이 이제 양쪽에 있었던 거죠. 네.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있잖아요. 그 NSC 국가안전보장이 해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정원장 앞에서는 장관도 말을 잘못합니다. 아하. 그렇게 자기가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국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냐? 네. 대통령의 심리까지 보고 있는 거죠. 심기경호를 해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의 정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네. 단 한 사람을 네. 제외하고는 그 밑에부터 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손수 변호사는 지금 내가 안 무섭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선 정점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럼 우리가 무서워하면 되겠군요. 앞으로 무서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빨리 그 후렴 청정을 하는 분이 빨리 좀 이제 좀 권력을 좀 잃어야 되는데 네, 네. 여전히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이 좀 부를까요? 제가 추론하겠습니다. 예. 원세훈 원장은 안 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나 김관진 전 네네. 안보실장은 상황이 네. 다르다. 왜? 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MB하고 의리와 정 이런 걸 뭉친 사이가 아니거든. 그럼 원세훈 전 원장은 서울시 때부터 완전히 끈끈하게 그냥 그렇죠. 그렇죠. 장세동 전두환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세훈은 정말 배신하면 그럴 것 같아. 주변이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네. 왕따 당하겠죠. 아, 근데 김관진은 MB하고 무슨 네. 박근혜하고 인적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관진을 쪼아라. 거기가 약한 고리고 구멍이다. 그럼 민병주 MB는 직접 연결은 없겠죠? 그 정도는? 그렇죠. 뭐 거기 직접 그냥- 보게 하겠어요. 근데 원세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훈이란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버린 몸 아닙니까? 처음에 한번 들어가서 뭐 개인 비리로 이제 엮어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 다음에 또 지금 들어갔고 하니까 이왕 베렸으니까 더 좀 버티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김관진 같은 경우 그 전부터 했고 하니까 특별히 이쪽에만 올인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약한 고리가 아니냐. 그렇죠.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관진 전 장관이 노무현 정권 때도 됐고. 고위직이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쭉 그냥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뭐 신념에 따라서 하지 않았을 수도 그러니까 있네요. 남대중 국정원장 있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 육군 참모총장 된 사람이에요.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만약 그렇게 네. 되면 나중에 한 명이나 이런 경우처럼 예. 여러 왕을 모시다가 마지막에는 부관 참시되는 감옥 대신 그런 아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넘어가요. 네. 이 작가한테 혼나지 말고 네, 빨리. 무서운 말이 나와서 예, 여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대한건축거래소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건축이 필요하신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서비스인데요. 대한건축거래소.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은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 집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죠. 그럴 때일수록 고민만 하기보다는 전문가, 즉 건축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면요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 실력 있는 건축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 대한건축거래소이고요. 또 건축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건축사 실력 있는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거래소였습니다. 여기는 그 영어 이름 만들어가지고 손혜원 의원님한테 확인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네. 보내주세요. 네. 네, 영어 이름 보내주십시오. 네. 술친굼 재구매율 30% 이상 군뱅이 파워 술친굼 광고 들으셨는데요. 이 군뱅이 농가와 협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홍삼, 강황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효도 상품인데요. 몸에 좋은 굼벵이를 생산하지만 판로가 없어 고생하는 국내 농가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네이버에서 술친굼 검색하시면 되고요. 주문 전화는 1599-9067 1599-9067이고요. 정청래 의원님이 항상 애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제 차에도 항상 술친굼이 있습니다. 예. 그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다 나한테 넘겨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예. 추석에 모여가지고 네. 대구에서 대거 돌렸습니다. 술친굼을. 네. 이것이 무엇인가? 친구 네. 이름이 참 예. 좋아요. 굼벵이 먹어라. 다 나눠줬습니다. 고향이 예. 대구입니까? 네. 대구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저희- 사투리를 예.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에 넘어가. 대구 쓴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제가 어디 말투 같습니까? 아니, 표준어에 가까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래. 감사합니다. 예, 표준어는 아니에요. 제가 드라마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투리 안 쓰고 되겠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표준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PD가 잘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라니까. 네, 아니, 예, 의아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구속 기간 연장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구속영장은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고,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되냐, 안 되냐. 추가 기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추가 기소. 추가 영장, 이제 이중 구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교과서상 표현을 쓰면. 16일 24시, 17일 0시로 이제 기존 구속영장의 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은 석방이에요. 예, 집에 가서 이제 출퇴근 재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다가 또 법정 구속되면 그게 더 괴로운데. 그렇죠. 그런가요? 원세훈. 네. 언제 얼마나 그렇겠어요. 네. 그렇긴 하죠. 예. 양복 입은 시인사가 철커덩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법정에 갔다가.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충분히. 그러면 충분히 예. 뭐, 예.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 지금 저쪽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박근혜가 네. 출퇴근해서 법정에 다녀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음. 다시 세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MB고 네. 박근혜는 이제 뭐 탄핵됐고 이제 뭐 끝떨어진 호박 됐으니 그냥 여기서 그냥 네. 집으로 보내도 어차피 나중에 도로 이제 죄를 받아서 구속이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무조건 정치적으로 보복을 한다라는 얘기에서 그래 너는 가고 너는 와라는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저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보고요. 손혜원 의원님 감옥 안 가보셨잖아요. 감옥 가면 이런 일이 많아요. 추가 기소. 추가 뜬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 롯데 부분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추가 기소를 할 수 있어요. 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저쪽에서 이명박 박근혜를 계속 이제 연장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피하면서도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폐라고 한데 가장 중심은 인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 듣고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좀 궁금했죠. 아니, 어차피 뭐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이걸 인권적인 침해 요소는 근데 없다고 저쪽 보고. 사람들은요, 만약에 네. 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또 악용할 거예요. 그때 풀어졌을 때 이미 네. 풀어주기로 한 거 아니냐. 근데 또 법정 구속시키냐. 이렇게 또 말도 되지 않는 공격을 할 거야. 재판 중이고. 네.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디 자기들이 도망을 가거나 뭐 범죄를 은닉할 그럴 없는 말을 얼마나 만들어냅니까? 사법부나 검찰이나 이런 조직들을 권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예를 들어 그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구속할 수 있는 거고 또 어차피 뭐 SK는 롯데 문제나 이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봐도 아까 원세훈 그 얘기도 했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더 춥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그건 이제 우리 적응된 생각이지만 이제 네. 그 입장에서는 한겨울에 다시 들어오는 것보다는 몸이 적응된 가을에 그래도 그 하여튼 힘들듯인데 네. 아 근데 이게 네. 그 재판장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장 입장에서는 재판을 계속 원활하게 유지하고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임무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 기간 만료돼 가지고 만약에 풀려났다. 안 온다고 할 수도 있는 안 거예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네. 안 나왔잖아요. 또는 그동안 너무 정치적이다. 이거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한다라고 한다면은 들어가서 끌고 와야 됩니다. 감옥에서도 안 나왔었잖아. 그렇죠. 아프다고 안 그렇죠. 나오고. 네. 감옥에서도 이제 발 다쳤다고 안 나왔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3시 44분에 네. 한 방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오. 이게 또 그 기사와 본인 또 트위터는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네. 아까 숫자 한잔 하시면서. 박근혜 구속 연장 논란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볼 때 징역 6개월은 넘지 않겠나. 네. SK 롯데 혐의만으로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될 터인데 수감 중 추가 사건으로 형량이 올려치기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추가 구속 기소가 정답이다.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하려면은 구속 사유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이 중형일 경우에는요. 이제 그 사유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저명한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고 또 그렇게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풀려났다. 그런데 박사모가 자택을 2중 3중으로 에워싸고 뭐 공권력의 어떤 그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몸으로 막는다면 사실 이거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추가 기소가 되겠네. 네, 이거 사실 그렇게 한 다음에 논란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재판장이 아니 이런 거 예상 못했냐라고 하면은 그거 정말 곤란해질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또 정치 공세 표구하니까 그렇게 나오게 됐을 때 자기들이 세 결집에서 정치 공세할 우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개연성도 매우 높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 출두도 안 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재인 우리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할 때인가요? 그때 그 세월호 단식. 네. 그때 그걸 보고 자살 방조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성하게 구체적으로 김기춘과 함께 이제 그게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조윤선 전 장관도 또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도 감옥에서 날씨 좋을 때 해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추가 기소하는 걸로. 예. 우리 정치 알바의 공식 입장을 정합시다. 이게 정답인 걸로. 조윤선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아니, 것으로. 아니. 박근혜. 알았어. 네. 예, 이건 뭐 근데 나와도 네. 좋긴 좋아요. 나와서 네. 만약에 뻘짓을 하게 되면 더욱 여론이 나빠질 네. 거니까 오히려 자, 뭐 입장을 이쪽에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그럼 이제 만약에 나오게 정하는 되면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예. 사실 뭐 할 수 있는 방법 많아. 그렇죠, 많죠. 누가 삼성동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렇죠. 김진. 예. 태? 아니야 누가 그 박근혜를 영접할 것인가? 뭐 윤상현? 조원진도 윤상현. 있을 것이고 조원진이겠지 뭐. 조원진. 조원진 근데 이제 박근혜가 별로 안 그다음에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안 좋아요? 싹 반기진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뭐. 근데 좀 거기 여러 가지 뭐 면에서. 동생 네. 부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그쪽도 그렇고. 오더라고들, 그지? 그러니까 그런 만나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오더라. 본인이 신동욱 총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남동생, 여동생 다 안 보는 것 같아. 그지? 팬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꼭 내 팬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꼭 찾아오는 팬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여기는. 하여튼 네. 그만해 이제. 아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일단 123회는요 여기서 마치고. 아니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아까 그거 벌써. 한다 그랬잖아. 네. 태블릿 PC. 근데 시간상 너무 요사하죠. 하여튼 급하게 그거. 서둘러 마치는 걸로. 네. 그 태블릿 PC 하나 얘기해야 돼. 해요? 이거 너무 웃기는 게 아니 오늘 어제 할까요? 이제 예. 하루 만에 일이 네. 천하로 끝난 그 예. 이름 그 신혜원의 그 태블릿 PC가 아니, 누구예요? 그분은? 손혜원, 아무것도 신혜원 아무것도 같은 아니야. 나는 이름이네. 또 어디 기자 중에 신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 친구가 있는데 보니까 옛날에 박근혜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는데 세상에 트위터에서 하루 종일 손혜원이 이걸 불었다는 거야. 아, 난 너무 웃겼어, 그게.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일베 같은 데서는 이 손혜원이 이게 원래 최순실이 아니라 손혜원의 빛이었다. 재밌는데 그러면. 진짜 웃겼어요, 아니 이거 나는. 막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토리가. 아니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막 수십 개가 그렇게 가는데 일부러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샤브샤브 먹으면서 청경채 먹을 때 다 먹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분들도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거 보세요. 아까 끊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안 끊어가지고 이게 다 왔잖아요. 지금 청경채가 나왔잖아요 지금. 청경채랑 샤브샤브랑 무슨 관계가 있지? 아. 샤브샤브 할 때 청경채 먹어보면 정청래 먹는 것 같다는 느낌 든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죠. 청경채 아, 먹으면 청경채. 됐어 아니, 근데- 끊어 이거. 그리고 정청래하고 천정배하고 헷갈린다는 거야. 안 헷갈려. 안 헷갈려요. 쌤 얼굴 작아요. 아니 아재 개그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적응력이 좀 부족하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신 것 같고. 지금 그 근데 경로당에서는 제 이름을요 네. 정청래를 안 불러요. 청정래라고 불러요. 이제 알겠습니다. 점점 심화되는 네. 어떤 이제 차도를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로 가고 아니, 있습니다. 서둘러 맞춰. 아니 걸로. 옹호하지 않으시네요. 오늘은 요건 이제 동조도 안 하고.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아우, 일단은 예. 하여튼 뭐 오늘 네. 분위기 칼 보니까 같습니다. 옹호 네. 상박이네. 옹박이네, 옹박. 마지막에 진짜 알겠습니다. 정정도 아니고 124회 123회를 맞추고요. 124회에서는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시간인데 FTA. FTA. 오늘 다 영어네요. 네. FTA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혜원의 국감 키워드. 손혜원 의원님이 요즘에 굉장히 바쁩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네. 깨알같이 빼곡하게 메모해 오셨는데 네. 오늘 기대됩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FTA 그리고 손혜원의 국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124회 준비할 테니까요. 꼭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123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봉을 축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12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아닌가? 안 놀라셨나? 놀랐어요. 예.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저는 손수호라고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머리 올리신 이게 거를. 참 예. 축하를 받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창밖에 저희 그 구단주께서 계십니다. 근데 저기 손 변호사님 너무 창밖을 의식하지 네. 마세요. 아니 저기 뒤 한번 보세요. 이쪽까지 노동- 의식하시면 네. 노동 근로 감독관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제가 잘하면은 이제 조용히 계시겠지만 제가 못하면은 바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마이크 뺏을 것 같은 들어가지 느낌. 마세요. 안 돼. 네. 여기는 지금 네. 손 변호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동형 있잖아. 네. 음. 안 돼! 이명박 대통령 네. 전 대통령 형의 아들이 이동형이더라고. 그렇죠. 이상은 그렇죠. 씨, 이상은 어떻소 씨 아들이죠. 이동형이? 네. 이시형, 이동형. 그러니까 형 돌리고 있잖아요. 사촌간이지. 네. 사촌간이구나. 네. 네. 그래서 각오를 좀 다지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지각도 안 하고 딱 맞춰놨는데 자, 앞으로 네. 진행자의 다짐 선서를 해주세요. 선서요? 네. 선서.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과 우리 남배우 형님의 아재 개그를 적절한 서전에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난 손혜원 그거 의원님의 멋있다. 아짐 개그를 네. 좀 활성화시켜 주세요. 아짐 개그 근데 사실 아주머니 느낌이 잘 안 나요. 네. 그렇긴 한데 맞습니다. 할머. 아헤이. 는 아니지. 어찌됐든, 사실 손혜원 의원님이 굉장히 유머 센스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 알바에서는 사실 잘 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좀 되게 참으시는 제가- 것 같습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 앞에서 항상 참습니다. 내 성질도- 얼굴을 보면 네. 그런 개그가 안 터질 그런가요? 거예요. 저는 진지해지나요? 성질도 안 내고 네. 그리고 늘 네. 착하게 네. 좋은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을 길게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당직자 정청래입니다. 당직자요? 드디어 제가 현직 당직을 네. 하나 맡았습니다. 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네. 중앙당 후원회 네. 운영위원. 운영위원.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전 조금 전에 그거 사퇴하고 왔는데. 사퇴하고 왔어요? 뭐예요, 지금? 이게 회전물 인사가 여기서, 예. 아니 회장은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네. 운영위원으로 네. 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손혜원, 박주민, 표창원, 진선미 오. 등등 좀 이름께가 알려진 그렇네요. 분들로 다 짰더라고.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 위주로 저는 이제 못한다고 돼 있네요. 사퇴하고 왔습니다. 조금. 아니 그거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뭐 하는 자리이고 뭐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당법이 바뀌면서 네.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50억까지 모을 수 있고 네. 내년에는 100억까지 모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한 푼 줍시오. 모금해 와라. 앵벌이단. 그럼 여기에 포함된 분들은 일단 지명도가 높다, 인기 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이 왜 사퇴했어요? 제 돈도 못 얻거든요. 아니 근데 기준이 이랬대요. 자기 개인 후원금은 충분히 네. 넘길 수 있는
네. 분들. 근데 손혜원 의원도 작년에 막 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나한테 보내지 말고 이제 중앙당에 보내라. 이렇게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후원금이 대체로 잘 거치는 인기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짰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은 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홍보위원장 하다가도 제가 이제 대선 앞두고 그만두고 나온 이유가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홍보를 하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제가 늘 밑에 저를 받쳐주는 조직이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뭐래? 제가 이 나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사람을 안 붙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운영위 원은 그런 게 아니 필요 너무 없잖아.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냥 여기도 합시다. 들어가 안 내요. 여기를 들어가면은 또 똑같이 무슨 슬로건 만들어야 되고 포스터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걸 제가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제가 뭐 지역구에서 할 일도 태산 같고 그것까지 맡으면 거기 들어가면 저는 영락없이 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그러면 문제를. 손혜원 의원이 빠지면 그 일을 제가 하는 걸로. 대신 손혜원 의원한테 다 시키는 걸로 제가 또 저는 안 부탁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제가 굳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거기 가셨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운영위원 되신 거에 사실 인기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인기의 그런 그 바로미터인 트위터 네. 팔로워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 몇 명입니까? 어젠가 50만 넘었어요. 아니 저는 사실 트위터를 안 해가지고 감이 없어요. 50만이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일을 찍은 것 같이 네. 그냥 꽉 한번 눌러주는 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제 이걸 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제 주진영 선생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 해야 되지 않냐. 자기 할 말 없대. 그리고 자기는 경제학자지 정치 얘기는 정말 싫대요. 이 보세요. 경제는 경세 재민의 준말입니다. 정치 없이 어떻게 경제가 있습니까? 그때 하긴 그래요. 어차피 우리 죽으면 썩을 몸.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자기 하겠다고 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수다맨들의 이제 용기를 얻어서 유료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유료로 하는 건 간단합니다.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제 정치 자금을 거기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광고를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뭐 한 10,000명만 들어주시면 그렇게 무리 없이 두 분한테 그 출연료 드리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무슨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수다맨들이 일단 길을 닦았으니까 결국은 저는 팟캐스트는 이제 점점 유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폰트를 돈 주고 쓸지 누가 알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 음원 같은 것들 네. 뭐 다 돈 줘야지 들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애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한다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 대신 한 달 지나면 무료로 풀려고 그래요. VOD 같이. 네. 예, 방송 같이. 그래서 한 달은 하고, 그리고 뒤에는 또 듣고 싶은데 500원이 또 부담스러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하려고 생각합니다. 주진영 박사님, 또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네. 같이 하죠.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기대됩니다. 예. 네. 아, 그럼요. 정말. 500원 내실만 하세요? 대단한. 500, 금액도 책정됐나요? 500원. 저는 사실 700원짜리도 듣습니다. 그 축구. 풋볼. 네, 히든. 제가 그 원래 무료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거는 300원짜리, 700원짜리 계속 나와요. 그 일주일에 몇 개씩. 예. 그렇구나. 예. 또. 제목은 왜 오만과 편견으로 하셨습니까? 아, 어떤 뜻으로? 예. 이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정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을 1권부터 봤어요. 저도 꼴통이지. 1권부터 봤어, 순서대로. 근데 딱 보는데, 편견을 알겠는데 오만이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야, 고2 때. 그래서 5편을 봤더니 그 오만이란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 인변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오만을 이렇게 쓰는구나. 근데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 딱딱한 이름을 연애소설에다가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오만이란 단어와 편견이란 단어를 붙인 그 작가가 제인 오스틴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 남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만이 편견을 낳거든요. 네. 우리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이 오만해지면
히트작을 못 만들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것이 이 지금 어떤 우리 야당의 그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그 오만하게 자기들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하는 것들도 봤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도 오만이 있을 수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만과 편견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실패입니다. 오만과 편견이 끼어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손수 변호사. 네. 자만과 선입견. 네. 네. 이건 어때? 결국 또 시작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경기 시작 26분 만에 또 이게 자책골이 켜지고 말았습니다. 아우 멋있다 이거. 아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추석 얼마만에요? 지나고 나서 원래 이제 정 의원님께서 약간 그 동호미호 중심은 약간 메두사식 개그를 해서 메두사 개그는 뭐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해줬구나. 저. 이게 대가리가 두 개고 이렇게 뭐 한 몸에서 나온 동호미호로 이렇게 장난을 치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몰려가서 네네. 후회했습니까? 아재로 몰려 좀 억울했죠. 아하. 억울했지만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네네. 의원님이기 때문에 제가 참았다? 참았죠. 근데 이번 거는 네. 사실은 아재도 아재지만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근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굉장히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야심차게. 제가 아까 고민했는 건 아까 오만과 편견 얘기할 때 네네. 오만 축구 잘하죠. 또 이 얘기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축구를 몰라. 오만 나라 얘기했었잖아요. 난 저번에.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죠. 그 옆에 오만이라는 나라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느낀 그래서 게 네. 그게 이제 형식이라면 내용에 있어서는 언어의 맙소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그 자만 언어의 앞불사가 더 낫잖아요. 자만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느낀 뭐지? 게 언어의 맙수사보다는 언어의 앞불사.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자만과 선입견. 그러니까 자만과 선입견 들으면서 추석 지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네. 언어의 앞불사로 됐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불사. 앞불사도 지금 이게 혹시 개그입니까? 더 나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아닙니다. 사실 16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 유기농 배추로 담은 묵은지 같아. 세월이 지났는데 배추가 삭질 않았어. 손혜원 의원님. 멋있더라. 남배우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백호 선생님 만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분이 지났는데, 예. 이제 남태우 배우 오셨습니다. 바깥에 근로감독관이 있는 줄 알고 네. 제가 얘기하면 맞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 작가는- 눈치를 보셨군요. 이 작가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고마워요. 제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안 하면 칭찬받을까봐 칭찬을 못 받았네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그 내년 인디 밴드 페스티벌 또 이제 진행합니다. 예산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미리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고요. 여러분들 그때도 또 멋진 공연 올해보다 훨씬 더 손혜원 멋진 거 의원께서 해보겠습니다. 클럽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좀 팁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초선 때 홍대 클럽 데이 때 살 수 있는 클럽이 13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금요일 날 13개를 순회를 한 적이 있어요. 클럽 사장들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가서 춤도 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 클럽 사장들이 민원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업종이 사실은 움직일 수 없어요. 술을 들고. 근데 클럽이라는 게 움직이지 못하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 달라고.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나요?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방송상 어떨지 모르겠는데 위생 검사를 합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하지 않았는지 내가 확인 못했는데 위생 검사를 안 하게 해달라. 위생 검사 굉장히 좀 약간 모욕적이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요? 이게 약간 이제 합법적이지 않다 보니까 동네북이에요. 경찰, 세무서 이런데. 이게 제가 97학번인데 97년도에도 그 법 바꾸자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게 일반 음식점이어가지고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음식점 같은 규정을 다 적용하기 네. 때문에 뭐 문제가 그래서 있죠. 제가 그때 18대 또 낙선했잖아요. 낙선을 하고 이제 보호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일괄 세무서 다 맞아 버렸어요. MB 정부 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클럽이. 그때는 항상 활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문 닫는 데 생기고 아마 클럽 사장님들 만나면 제가 얘기한 그런 얘기 또 부탁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5억에 이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 자기들끼리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들끼리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제가 할 거는 이제 내년에도 뭐 4억으로 쫙 깔렸는데 다시 이제 1억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한 1, 2년 더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도요. 이렇게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은 라이브 뮤지션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없어요. 제가 또 너무나 독특한 길어지지만 문화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하려다가 못한 거 있는데 SS 서울 스트리트 패션 페스티벌. 그래서 거리에 뭐 패션. 그래서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근데 그걸 자기들이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부터 한 500m 단을 좀 높여 가지고 모델들 있잖아요. 워킹하는 것처럼. 런웨이라고. 네, 런웨이. 그거를 하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뭐 그런 행동 있잖아요. 자기들이 뭐 옷 만들어서 입고 뭐 가면 같은 거 쓰고 재밌겠다. 오고. 그래서 그걸 하려다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그 하면은 그 참가자들도 그때 한 5천 명 이상으로 예상됐거든요. 그럼 친구들도 오고 막 보러 오잖아요. 몇만 명이 모여서 한 500m 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장관을 이룰 거다. 근데요, 의원님 저는 요번에 하나 조금 제가 갈등을 느꼈던 게 가서 이제 이틀 동안을 제가 내내 봤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다 클럽을 전전하면서 다니다 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같이 광화문에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때도 금요일 토요일 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것을 해놓고 차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게 맞나? 저는 이게 약간 좀 그 마음에 근데 이제 걸렸습니다. 홍대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려면 홍대에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조금 좀 떨어져서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래도 되고 길을 막든지 김대중 하나? 대통령 사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그 서울광장 같은 조그만 규모의 광장이 또 만들어질 예정인데 애경백화점 쪽에 예를 들면 거기서 해도 되죠. 이번에 지금 그 북스트리트 연남동 있는데. 같은 데에서는 하려면 또 주변에서 너무나 민원이 많대요. 그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많죠. 시끄럽다. 네. 시끄럽다고. 이제 정 의원님께서 종종 이제 그 홍보하시잖아요. 뭐 출판기점에 또는 사인회 등등. 네. 오늘은 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손 의원님 그리고 또 남태호 배우께서 네. 홍보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그래요? 네. 50만인데요? 100만 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요? 엑소 이런 사람들? 이회수 선생 같은 아. 경우 몇 년 전에 100만 넘고. 그렇죠. 100만 명이요. 네. 제 블로그는 하루에 70명. 네. 17명보다는 많네. 네, 70명 정도 이제 100명 내외로 이제. 하여튼 근데 뭐 이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네. 중요하니까 네. 앞으로 그럼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석 때는 뭐 하셨습니까? 전 뭐 국감 때문에 아, 하루 빼놓고 거의 회사 나갔습니다. 회사 나갔어요? 그럼 보좌관들도 고생 많이 했겠네요. 그럼요. 그럼 매년 그럼 추석 때는 거의 국회 분들은 일만 하겠네요? 저는 지역구 계속 돌았고요. 그 추석 전에는. 그래서 동네에 이제 그 동네 구의원이나 또 동네 이제 네. 지역 보좌관들하고 같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디 다녔어요? 저는 이제 성산동. 그동안 못 갔는데 쭉 갔고 길에 다니다가 뭐 막 행패를 부리시는 분한테도 또 머리 조아리고 또 뭐 했느냐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라고 행패 거기 부립니까? 그 시험 앞에 저기 임대 아파트 있는데 거기 네. 쭉 다녔고요. 그리고 그 상가 다 다녔고 이쪽 건너와서 이쪽 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망원동 또 다녔고 그리고 합정동 상수동 쭉 다녔고 여기 그 뮤직 페스티벌 했잖아요. 네. 그때도 뭐 이틀 동안 내내 다녔어요. 반응이 제일 좋은 데가 거기 가셨나? 중동 땡땡거리. 땡땡거리는 옛날부터 제가 자주 다니죠. 거기 내가 구두 맞추는데 네. 수선집. 아 거기 구두 있어요? 나는 거기 옷집 있는데. 거기 수선집 있어요. 거기 성당 신부님 뚱뚱한 신부님 계시고요. 네. 그 땡땡거리가 전통적으로 좋아요. 이렇게 좀 정감도 넘치고. 저는 늘 그 정청래 의원이 찝어준 그 거점 있어요. 거기를 늘 돌아요. 포인트. 네. 포인트.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돌지 저는. 아,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역구 이렇게 돌다 보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론이 모였다 흩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미용실, 세탁소 뭐 이런 데는 부동산. 사우나? 어디를 다니다가도 꼭 들어가야 돼 거기는. 그래서 저한테 꼭 다니라고 그 미용실, 세탁소, 예. 부동산을 찍어주셔서 슈퍼. 거기는 반드시 다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데도 카페도 가고 다 가요. 카페. 예. 네, 빵집도 가고. 이번에 그럼 그 인디 페스티벌은 어땠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제가 5억을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든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일자리 창출이다 젊은이들 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억 중에서 1억 5천을 100개 그 라이브 카페에 130만 원씩 지원을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130만 원은 전부 공연 보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안 하던 공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6군데 제가 그 라이브 클럽을 다 돌았어요. 언제 저하고 한번 같이 도시겠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클럽 입장 허가입니까? 아, 그거 여기다 밴드 붙이고 저는 집행부로 다녔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고 클럽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클럽은 종류가? 종류가 스타일.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브 클럽이고, 하나는 이제 댄스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댄스 클럽이 그 부킹하는 클럽이고요. 이쁜 애들만 줄 서서 들어가는데, 그리고는 라이브 클럽은 돈을 내면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저는 라이브 클럽만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댄스 클럽 같이 차렸네요. 아, 거기는 뭐 제가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예 그래서 제외된 이 거군요. 주차장 거리에 상상마당 앞에 거기를 4군데 무대를 동시에 세워놓고 이쪽 공연 끝나고 이쪽 가고 이쪽 끝나고 이쪽 가고 해서 그 잔다리 축제랑 연계를 해서 했는데 그게 처음이니까 조금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들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문체부랑 사실 우리 이제 동네 인디랑 하는 건데 그래도 뭐, 너 땅 위로 올라와서 공연을 한 건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백호 선생님이 우리 마포 갑에 사십니다. 그래서 최백호 선생님 무대를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가을밤에 첫 노래가 뭐였겠어? 해봐. 낭만에 대하여. 그거지. 떠나지 말아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리고,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부산, 그거 부르시고, 근데 난 정말 너무 감동했던 게 마지막에, 이 백뮤직이네. 하얀 겨울에 마지막에 떠나요. 이분이 이제 박수를 받고, 그래서 뭐 MB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눈길을 걸으며 마지막에 계속 하세요. 뭐라 제가 배경음악 그러냐면은, 깔아주는 거예요. 좀 작게 해봐봐, 마이크 떨어져서.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감동이었어. 옛일을 잊으리라. 제가 이 활동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선물같이 제게 온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낭만에 대한. 낭만. 도라지 위스키. 네. 그래가지고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같은 충청도 같이 불러 노래를. 근데 그래서 드라마? 뭘 홍보해야 되죠? 드라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럼 뭐 굳이 홍보까지는. 그래도요. 예. 지금 그게 또 해봐요. 말씀해 주세요. 파업도 있고 해서 제가 자중하고 있는데, 뭐 일설에 드라마는 출연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어제까지 제가 한 4, 5회 찍었는데 대사 분량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지금 거의 제가 사람인지 세트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지난 해인일 진경산수와 같은 역할이 뭡니까? 향만 피우면 바로 절할 수 있는 병풍 같은 역할을 지금 이틀째 계속 하고 맡은 있습니다. 배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배역은 야구 소재 드라마인데요. 그게서 이제 야구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들은 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야구에도 관심 없고 선수에도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재밌네. 그래서 점수를 내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이제 생계형 지켜보다. 야구방 답변이고. 옛날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뭐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적폐 감독입니까? 적폐는 아닙니다. 적폐는 아니고 굳이 촌지를 준다면 적극 방어나 마다할 캐릭터는 아닌 것 같으나 그날 뭐 소주 한잔 하고 뭐 그런가 보다. KBS 드라마요? 예. 이름 뭐예요? 드라마 스페셜이요. 일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40분. 방송은 언제입니까?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금방이네요. 그래서 지금 병풍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출연료 받았습니까? 출연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다 촬영 끝나면 후불 정산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별로 안 해봐서. 얼마인지 미리 다 약정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냥 대충 바운더리만 뭐 한 세 자리 정도로 뭐 999만 원이 될지 뭐 1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작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많이 있었던 하나의 새로운 경향이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베스트 극장이나 드라마, 뭐 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실험적이죠, 단막극. 근데 이 작품도 그 야구가 잘 안 풀리는 어떤 그 청소년이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멜로도 약간 있고 저처럼 이 선수에 전혀 관심 없는 감독도 있고 이런 속에서 이제 겪는 좀 성장일 수도 있고 뭐 철학일 수도 있고 좀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상파 드라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드라마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은 아니다. 아니요, 한 넘버 3 정도는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대사가 벌써 다 끝났어요? 그 드라마 자체가 대사가 많지 않기도 하고, 제 캐릭터 자체가, 모든 매사에 권태롭고,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좀 초월한. 얼굴형은 좀 권태롭게 생겼어. 네, 권태롭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절대 그 주인공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인공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먼 산을 본다든가 땅을 보면서 주인공에게 얘기를 하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손 의원님도 하나 말씀하신 거 있지 않나요? 뭐. 새로 준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 오만과 하고 편견? 계신가요? 벌써 오만과 시작하셨어요? 아직 아니죠. 다음 주에 이름만 많이 들었구나.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4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하는데 이제 제가 사실 그분들은 또 오늘 점심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다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는 그 지금 이렇게 야당에서 그 자기들이 했던 적폐를 다 잊은 채 우리한테 뭔가 덮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무슨 네. 5천만 네. 핵인질이니 무슨 응? 이제 지금 우리한테 뭐 정치적인 보복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저는 뭐 브랜드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를 씌우는 일이 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꼼수를 이뤘구나 하는 거를 제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알바 시리즈 하면서 느낀 게 이 센 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 프레임을 하나씩을 깨고 벗기고 때려 부시고 하는 일을 해서 국민들이 속지 않게 국민들이 대응할 논리를 만들어준다.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분들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팟캐스트 지금 뭐 하는 것도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한 게 이제 페북 라이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정규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즉각 대응을 해야 돼. 이번에 무슨 뭐 김정숙 사모가 무슨 뭐 5억 원어치 옷을 네. 입었니. 네. 뒤에서 그냥 진짜 가가지고서 그냥 정미용 씨. 팍 한번 진짜 혼내고 싶은데 제가 또 나서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원천 봉쇄를 하면서 확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전화기를 들고 네. 로텐도울에서 이들의 네. 그 피켓 시위